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입니다. 매주 우리 정광선 기자님과 함께 북한 관련 우리 정 기자가 직접 관여한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이번에 아주 중요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2014년 발간한 책자에 실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동. 북한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 북한이 만든 거죠. 예, 이 책 입수 경로 같은 거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네. 취재 과정에 저는 우연히 이제 그런 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하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어떻게 운 좋게 되게 발견한 케이스. 이게 14년도에 발간된 책이지만 저도 들었어요. 이거 북한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진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분명히 북한에서 개입됐다는 설은 끊임없이 나왔는데 딱 이렇게 자료적으로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예. 어땠어요? 이 책자를 처음 봤을 때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네, 일단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2017년도 3월 10일 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탄핵이 되긴 했는데 2014년도에 이 책이 미리 발간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거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2021년 돼서야 이제 발견되긴 했는데 이게 월간조선 4월호에 나올 책입니다. 4월호에 이제 담길 내용 기사인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관한 건데 평양 출판사가 발행했습니다. 한 40매 정도 되는데 제목은 왜 모른 척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게 좀 저도 읽어보고 나서 이게 좀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미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계획을 했구나 라는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북한이 워낙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 이제 공산 통일화, 조카 통일화 하겠다는 노동당 기약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사회 주체 사상화. 역대 어떤 대통령도 북한에 사실은 그런 맛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부디 탄핵까지 시키려 했다. 여기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오고 나서 물론 대북 관계를 이제 정상화하고 북한에 대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조건이 있은 거죠. 비핵화. 비핵화를 하는 조건 안에서 북한 안에 그런 모든 지원과 인프라 이제 구축 이런 거를 이제 해주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하고 그리고 이제 2014년도죠. 이 책이 나오기 얼마 전에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이제 가서 이제 통일 대박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통일 대박론을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또 대북이나 통일 관련된 통일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통일관에 대해서 또 이제 널리 이슈가 되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북한 한테는 정말 싫은 정말 듣기 싫은 치명적인 그런 얘기라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 자체가 북한에 대한 이제 비핵화를 압박을 이제 강력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좀 그보다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원칙론이 아주 강했죠. 그렇죠. 북한의 비핵화도 문제겠지만 특히 북한 인민들을 탄압하는 인권 정권, 반인권적인 정권을 그대로 놔두고는 사실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데서 작용을 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원장의 결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이제 했던 활동들이 있죠. 자, 그런 전제가 있는데 큰 제목들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과 합세에 부정선거 개입. 이런 북한이 달한 제목이죠. 그렇죠. 북한이 이제 달한 제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새누리당이 합세해서 북한 정보원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정권을.
그러니까 그 댓글 사건 있었잖아요. 예. 네, 그거를 이제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프레임을 또 그렇게 예, 몰아가네요. 예, 네. 예. 그 이 책을 쓴 그 평양 출판사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 안 할 수가 예,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혹시 그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만 이제 그 평양 출판사 자체가 대남 공작 부서 초기엔 그랬죠. 예.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 여러 가지 예, 이제 그 책들을 출판하니까 네. 과거에는 평양 출판사에서 뭐 가짜 달러도 찍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했고 예. 그리고 정말 말은 그럴듯하게 평양 출판사지만 네. 한국을 상대로 하는 네네. 또 국제 사회를 대남, 네. 예,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저기 선전선동부 소속이죠? 그렇죠. 네. 예, 예. 이런 출판사에서 지금 이런 내용까지 지금 박근혜 네. 정권 탄생설까지 지금 쭉 갔는데 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도 한국의 여성으로서도 전혀 자질이 없다. 네. 이게 참, 이게 저도 이제 해당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던 내용인데, 과연 북한이 국가 지도자의 자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냐라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라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일꾼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어받은 정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치력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이 없을 뿐 아니라 고집불통으로 인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대결적인 패러다임이 있을 뿐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참 네. 살펴보면 일단 박근혜 정권이 태생부터 잘못된 정권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첫 여성 대통령이었는데 네. 인격적으로 막 아주 더럽게 몰아붙여요.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제 3번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예. 대통령 하기 전에 만나뵙고 예. 하신 다음에도 만나뵀는데 네. 박 대통령 같은 분은 제가 아는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인데 그렇죠, 예. 부디 하나 더 도와한다면 탈북자인데 네. 저는 이분 국회의원 할 때나 그리고 당대표 할 때나 네. 진짜 그 상식이라 그러나요? 정치가로서의 정치인으로서 식견. 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 한두 명 만나본 것도 아닌데 그렇죠. 최고의 정치인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단체장들이 여러 명이 함께 만나본 적도 있는데 야 정말 그런 형식적으로 북한 인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있게 진지하게 폭넓게 우리도 깜짝 놀랐던데 북한 애들은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렇죠. 이게 좀 치졸한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다는 이게 여성 비하인데 박근혜는 평생 자기 가정을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고통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자다. 박근혜는 바로 그런 여자다. 아이를 출산하여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경제에 나를 경험도 없는 여자다. 박근혜는 생물학적 여성일 뿐이고 삶의 현장에 대표하는 한국 여성인 자질이 전혀 없는 여자다. 야 이게 참 정말 야비하네요. 야비한데 네. 노동당 통일선전부 대남공작부서에서는 네. 제가 만약 김정일이라면 네. 욕할 것 같아. 야 이 정도밖에 안 해. 약하다는 얘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네. 한국의 언론에서 한때 박근혜 탄핵 막 몰아붙일 때 양대 병원에 있었습니다만 야 뭐 이 정도까지 해 진짜 이건 너무하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 정도는 정말 치졸하고 더럽게 몰아붙였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또 약하네요. 약한 거예요. 야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보면서 이게 남녀 이런 그 성별을 떠나서 한나라 그래도 저기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나. 그냥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근데 이 책이, 이 책자가, 내용 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누구 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보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자기네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고 선전용도 필요하고 가장 저기는 남한에 있는 북한, 그러니까 즉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을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봐서 하루빨리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남한 주민들이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대통령에서 자질이 없다. 그리고 부정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빨리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하루빨리 내려오라, 하야해라. 아니면 너는 탄핵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저기 했는데, 그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그러므로 박근혜가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복종 운동으로 인하여 결국 거센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2014년에 벌써 탄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뭐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뭐 이명박 정부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탄핵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없었어요.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지금 처음 탄핵을 거론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촛불 서이고 촛불 난동이 일어나기 전에, 네. 쏙 전에, 예, 훨씬 2년 전이죠. 예, 훨씬 전에 북한에서 이런 책을 만들고 네. 남한의 소위 정북 좌파 그리고 네. 운동권 네. 이런 놈들한테 네. 이거 공개적인 지시문이죠. 지시죠. 이게. 예. 그거예요. 지시예요. 그러니까 종북 세력들한테 지시를 해서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동하는, 그러니까 제목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동이라고 달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2014년도에 편에 이 책이 당시 국내 친북 세력들 중에서 은밀히 또 돌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그쪽 개통에서 일하는 이제 한 정부기관 관계자가 이제 2014년도 이 책이 유통됐다. 근데 친북 세력 다수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 돌려보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거 해서 봤더니 뭐 본인들은 이제 정말 허황된 말도 안 된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 허황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어서 그냥 북한이 그냥 그 선동 책자로 그냥 벗고 넘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촛불 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좀 씨앗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씨앗이 됐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정광성 기자님이 지금 이 책자 하나만 지금 말씀처럼 우연히 지금 손에 쥐어서 이제 기사화된 거지. 이런 공개 지시문이 하나겠어요. 하나겠습니까, 진짜? 14년부터 여기 14년도가 시작이겠어요. 또 그렇죠. 전에도 있었을 거고 계속 있다가 지금 촛불 난동에 더화선으로 그 단체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 애들이 이런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 무슨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쫙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더러운 새끼들 애못 땄다는 소리를 욕심이 왜 나와요 여기서. 자 이런 말도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박근혜는 가로치고 모르는 척하는 정신병에 걸려있다. 그것도 이제 참 이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걸 모르는 척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가 새누리당과 짝짝꿍이 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이런 공작을 해서 당선돼 놓고 그 잘못에 대해서 모르는 척한다 이거죠. 그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요. 내가 이거 모르는 척한다는 소리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더 모르는 척하겠죠. 이거 정말 다른 이야기인데, 좀 한마디만 딱 짚고 싶어요. 뭐, 윤석열, 뭐, 추미애 그 관계, 그리고 나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에 그냥 꾸준히 모르는 척 일관하다가,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뭐, 소위 그 양산 사대인데, 딱 반응을 하더만. 발끈해서. 반응을 하는데, 얼마나 치절해요. 나도 그런 말 안 써요. 날 아무리 몰아붙여도 넘어갈 건 넘어가지. 이거 정말 치졸한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후에 기사가 나왔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 그 본론에 집중합시다. 보좌진들도 그 글을 쓰지 말라고 말렸대요. 치졸해요. 지금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 김정은 동지께서
이거 책 하나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취재하고 이제 그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저 보고 연구하고 또 취재하고 이제 얘기를 또 나가서 취재들의 얘기를 들어본 데 의하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만 그런 가치도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런 책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책까지 만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장군님이 알기 우습게 하는 좀 경향이 있어서. 자, 본론으로 갑시다. 네. 자, 모르는 척은 중심병 걸렸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사례 같은 거 하나 또 있나요 혹시? 사례 같은 건 없고요. 이제 그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또 비하하면서 같이 엮어서 했는데 이게 참 내용 자체가 좀 저도 잠깐 이게 입에 담기 싫지만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중에서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 죽은 척 흉내를 하여 모른 척하는 곤충들이 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동물적 반응인 동시에 비인격적인 유치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의 본능적인 심리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모른 척하는 병은 근원은 아버지인 박정희의 불행한 역사와 허위적 사회 악이 뒤따라 반복하고 있는 죄의식에서부터 오는 필연적인 정신적 질병이다라고. 이게 입에 담기조차 좀 너무. 이것도 이해하기 아주 난해하네요. 이거는 난해하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겸하게 활용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할 때 이제 좌파들이 촛불 세력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 아주 멍청한 쪽으로 막 몰아붙인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최순실과의 관계에서도 모른 척하고 부사에 지금 다 해먹고 뭐 이따 소리 하다 못해 뭐 윤석열까지 거쳐 쓰기.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의 이 책자에 기초해서 소위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소위 운동권 세력들이 촛불 세력들이 아주 확산시키고 교묘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몰아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조정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독립하고 나서,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70년 동안 거의 70여 년 동안 한국 정치에서 손을 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책에서 이제 미국 정보부 CIA랑 미국 방첩대 CIC가 이제 70년 가까이 이제 이제 한국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그냥 본인들의 이제 허구죠. 이제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어요. 그 주장이죠. 얘네들 주장인데 좀 들어봅시다. 1949년도 6월에 이제 안두익이 CIC. 아이고, 뭐 49년까지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방첩대 지시를 받고 김구 선생을 암살했다. 그리고 또 5.16도 미국이 뒤에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에도 김재규 뒤에도 미국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 쭉 그 문장을 펼쳐 나가는데,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늘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북한 따르면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이제 정치에 개입하고 모든 면에 개입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어제 오늘 주장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부터도 이제 저 어릴 때도 물론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 어릴 때도 교육 받는 것 자체가 미국이 남조선을 침략하고 있다. 식민지다. 식민지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내려가서 미국을 몰아내고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저도. 근데 이게 뭐 오늘 일을 내일은 아니어서 좀 그게 지금 그 좀 더 따져보면 북한이 그 5.16까지는 미국 개입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고 나름대로의 뭐 거짓말이지만 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미국 개입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그냥 꾸준히 미국이 식민지다 하는데 이 책에서는 하도 써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먼 길까지 가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심지어 이제 그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책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측근들에게 정권을 유지하려면 CIA가 필요하지라고 이제 말했던 이라도 이제 본인들이 써놓는 건데 이게 참 중국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중국과의 허망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 뭐 이거 중국에 대한 무슨 아킬레스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한국이 중국하고 놀든 물론 놀면 안 되겠지만
미국하고 놀든 그거 뭔 상관이에요, 걔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국제사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가 그나마 중국이었는데 중국하고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그 중국 무슨 국군 창립 무슨 열병식에 참여했었죠. 군 저기 열병식에 참여해서 정말 그 시진핑하고 가까이 있었고 시진핑도 되게 존경을 표현했고 이제 되게 그런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의전이나 이런 걸 다 잘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제 시끄러운 거죠. 시진핑이 박근혜 저기 넘어가는 거 옆에 아니야? 있는데 그렇죠. 우리 그 북한은 실체적으로 체력으로 저 끝에 저 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거죠. 시끄러워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저는 써놓았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혈맹 관계여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허황된 게 중국을 하자 꼬시를 허황된 꿈은 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그 이 책자대로 북한의 이 책에도 여러 가지 공개 지시문이 있었겠지만 그 북한의 지령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이 기사를 쓰면서 혹시 꼭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때 탄핵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정말 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탄핵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 북한이 이런 선동을 시작을 했었다. 근데 이게 그 역대 대통령들한테도 없었던 탄핵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낸 또 이제 사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정말 종북 좌파들이 그거에 지령을 받아서 이 탄핵이 먹힌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나왔는데 책 말미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이 근 70년 역사도 명백히 드러났다. 박근혜는 최악의 불행한 운명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루속히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이 평화적으로 청와대에서 하야함으로써 청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박씨 가정의 비극적인 운명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그랬던 거죠. 하야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서네요. 북한 애들이 소위 촛불 망동에 대한 예언서죠.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대로 갑니다. 처음에는 하야하라고 하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진보 좌파 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국회에서 탄핵 선동을 해서 그걸 통과시켜서 이제 결론을 탄핵시켰는데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촉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 책자들 사실은 40페이지 정도니까, 우리 직접 이 기사를 쓴 정 기사님도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이 책자를 울간자선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기, 3, 4년 전부터 꾸이전일 수도 있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에서는 이렇게 탄핵 관련한 책자를 만들어서 꾸준히 대한민국에 설파시켰고, 이 공개 지시문을 제대로 받아문 정북 좌파들이 결국은 군중을 선동해서 촛불 광장에 갔던 우매한 군중이죠. 다른 군중은 난 대한민국 군중이 개돼지라고는 안 보는데 촛불 광장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우매한 군중이에요. 그 몇몇 인간들이 가서 돌격 앞으로 하니까 노란한 거죠. 노란한 건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북한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월간조선 4월호를 잘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정말 이런 사태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짚어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